네, 2016 TF 9번째 촬영 시간입니다. 5월 18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송영주 해설위원, 서우정 기자, 그리고 정다화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5월 18일에 녹화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K리그1의 월드컵 휴식기 직전에 그 일정들이 모두 다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기가 끝이 났어요. 이번 K리그1 전반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면 재밌게 봤죠. 아, 이거 웃긴 포인트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네. 사실 저는 이번에는 약간 예상과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 재미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예상보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거는 약간 절반의 모습인데 이런 느낌이 있었고, 전북은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구나 막 이런 재미들이 있다 보니까 팀마다 보는 재미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전 왜 그래? 진짜. 저희가 오늘 전반기 서머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11도 뽑아보고, 그리고 각 팀별로 전반기 성적이 어땠나 학점식으로 저희가 한번 매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평들을 할 텐데 좀 매콤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대전 이야기 일단 운을 띄웠고, 정다호 기자. 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경향을 볼 때 우리가 예상한 틀에서 엄청나게 벗어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전 대전은 다 틀렸지. 대전은 저는 우승 후보로 꼽지 않았습니다. 네. 우승 후보로 꼽았었습니까? 우승 후보 죄송합니다. 아무튼 대전 정도 뭐 울산이 조금 튀었다. 이 정도 제외하면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비슷하게 간다.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K리그1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촬영 때마다 여러분의 댓글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인볼 드린다고 저희 PD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는 수요가 절대 없을 거라고, 이거 산업회 기분으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이게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사인들을 미리 방송 녹화하기 전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으신 분을 저희가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바로 하이어 i7y님, 소준일 캐스터님 댓글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인볼 주시면 너무 좋죠. 저는 영주형님 사인 받고 싶습니다. 또영주TV 구독자입니다. 네 분 모두 K리그 얘기 항상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예, 저희의 이거를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사인볼이니까 받지 않았을까요? 빵빵 차려고? 그러니까 모르죠. 그냥 뭐 운동하실 때 쓰실 네. 수도 있죠. 네. 언젠가 아니면은 사인이 없어지는. 저 운동하실 때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 땡소 가셔가지고 이렇게 매직 지우는 거 사오셔서 준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희에게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 주소로 이 사인볼 직접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영주 TV 구독자시니까 소영주 해설위원이 뭐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제주도 뭐 알아서 가시면 하십시오. 어떡하지? 제주도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제주도까지 갔다 오시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드리진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역시 또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또 선물을 각자 소장품들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지금 미리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세 분은 갖고 오셨군요. 저는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어떤 선물들을 좀 준비를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는 좀 많이 가져왔는데. 엄청 많어. 오늘 깜짝 놀랐어. 이거 2023년 아시안컵 오, 키링. 아, 크리스마스 생각나. 키링. 클린스만 감독의 지난 추억이 남아있는. 추억이요? 뭐 추억이요? 그리고 대표팀 유니폼이고요, 이거. 이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거 좋다. 대표팀 유니폼.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사이즈가 중요해, 이거. 2X 라지. 이야. 2X 라지. 남성분들이 입기엔 저한테 좋네요. 맞춰서 받았나봐요. 네. 오. 2X 라지. 이거는 부산 아이파크 오. 유니폼인데요. 오, 김진규. 국가대표 김진규 선수. 야, 이거는 야. 탐난다. 이것도 좋다. 김진규 선수가 입었. 부산 팬들 가슴 실제 두근 실착을 한 건 아니고. 두근두근 근데 거리네. 이거는 S라서 여성분 사이즈예요. 아하. 여성분 사이즈. 근데 이건 탐난다 진짜. 여성분 사이즈고 요거는 이제 대표팀 이것도 2X 라지입니다. 뭐예요? 대표팀 최근 건데요. 요거. 마블링 마블링. 유니폼. 대패 삼겹살. 네, 요거. 그리고 요거 전북현대 파우치. 와우. 파우치고 요거는 전북현대 무릎 담요. 야, 이것도 날 추워지면은 좋죠. 우승 기념으로 준 건가요? 지난해 아. 챔피언 무릎 담요입니다. 와, 야. 좋은 걸 많이 갖고 왔네. 네네. 제가 안 쓰는 것들이라 또 저희 시청자분들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포획 감독도 오. 있습니까?
포획 감독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있네요. 있어. 네, 포획 감독 있네요. 네. 포에 감독을 그리워하는 분들께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싶은데. 홍정호 선수도 뭐-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홀로 지금 몇 개의 선물을 드리는지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안 쓰는 것들인데 집에 그냥 썩히기가 좀 아까워서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조만간 집 이사 갑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이사 갈 때 한 번씩. 독립을 해야 되니까. 아 독립. 네. 오. 근데 유니폼은 소장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값어치를 합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선물로 받으시면 잘 소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월드컵 때 입으셔도 되고요. 저는 대표팀 경기에 그런 걸 입고 다니지는 않아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네, 아니 김진규 유니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탐이 나네요. 이런 것들은 예,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손희주 의원님. 아 저는 작년에 이벤트 할 때 받은 선물이 있어요. 네, 안양 가방이거든요. 주토피아. 네. 귀여워요. 근데 이거는 거의 쓰질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택제로. 택채로 보관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와 함께 강아지 옷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평식이가 입어가지고 네, 우리 집 강아지가 평식이거든요. 예. 네, 평식이가 입어서 그건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안에 좀 자질구레한 게 좀 있습니다만, 네, 요거 이제 안양 팬들을 위한 배지 같은 거고요. 배지. 네. 홀로그램 배지. 그리고 K리그 배지. 예. 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거는 이제 키링 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축구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네 가차로 네, 뽑으신 건가요? 네 같이 이제 선물을 받아서 아, 그래서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안양 팬이라면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그래서- 분한테 이거 다 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로? 세트로 어. 네 요렇게 드리려고요. 이거 한 분한테 다 드리는 건 아니죠? 이거는 다 따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야 몇 개야? 야, 많어. 한 5개 되나? 6개 키링까지 야. 6개. 알겠습니다. 산타다워. 네 사실 PD가 집에서 선물 될 거 하나 가져오라고 해서 저도 서울 이랜드 유니폼 준비할까 하다가 야 이거는 선물로 드리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갖고 오시겠습니까? 네, 정다호 기자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는 없어도 다음 주에 드린다고 하시고 드려도 돼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번은 아니고. 이번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엔 이런 기회가 은근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저는 현 시점 세계 최고의 두 명의 축구 선수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 책인데요. 그 초등학생 두 부모님이 아마 자녀들에게 주기에 좋은 그림이 많이 들어가 사파가 많이 들어간 좀 어린이용으로 예, 제작된. 위인전 그런 위인전. 느낌이에요. 네, 많은 댓글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져오진 못했는데요.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K리그1 이야기, 전반기 결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라운드까지 끝이 났고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볼 게 K리그1의 15경기까지 전반기까지의 성적을 한번 서머리를 하면서 이 12팀에 대해서 학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점 이제 4.5점으로 해가지고 A+부터 F 학점까지 저희가 각각의 학점을 매기고 왜 이 학점을 매겼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각자 한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순서대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는 이제 베스트 11도 뽑아보겠습니다. 베스트 11은 3-4-3 포메이션 기준으로 할 거고 역시 각자의 기준으로 뽑아서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네. 네 학점이 높을 수밖에 없죠. A+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이건 당연히 A+죠. 아닌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기질이. 내가 약간 홍대병이 있어.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존에 이제 15라운드까지 거둔 성적 플러스 기대치를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마땅히 요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 기대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올 시즌 시작할 때 서울은 마땅히 1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땅히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을 우리가 다들 뽑았잖아요. 3강으로 뽑았으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선 가장 약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공통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솔직히 3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근데 나중에 4위 정도 한다고 바꾸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은 1위부터 파이널 A까지 다 갈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 1위도 어느 정도 예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쵸? 이해가 좀 돼요. 네, 그래서 네, 네. 어느 정도는 기대치가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1위를 한 거 굉장히 잘했어요. 박수 짝짝짝 이건데 되게 특이할 정도로 잘했다. 엄청 막 툭 튀어나온 정도로 잘했다. 요거는 아니라서. 대충 예상이 되네요. 학점을 어떻게 주실지가 그렇죠. 네,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네. 기왕에 이제 A 학점을 드렸고
한 줄 평을 드리자면 잘 하는데 천하무적 느낌은 아니다. 예, 요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라운드까지는 천하무적 기세였는데 그런 네. 기세였죠. 저는 10라운드까지도 23시즌의 전반 울산 느낌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천하무적은 아니었다.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이 스쿼드를 봤을 때 지금 순위가 어색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 스쿼드를 갖추고 있는 팀은 이 정도 순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A뿔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뿔. 네. 네. 나머지 두 분도 다 A뿔이에요. 저는 당연히 A뿔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죄송하지만 서울이 1위를 달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서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1위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 서울의 성적을 봤을 때는 초반부터 1위를 달린다? 거기다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습 봤을 땐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토대가 됐던 것 같아요. 김진 선수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타팀보다는 좀 빨리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 팀을 상대로 상대의 압박을 견뎌내거나 탈압박하는 모습을 하면서 팀이 더 다듬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 지금 모습 자체가 물론 중간에 약간 방황을 하긴 했어도 매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김기동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김기동 감독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가 좀 박했었는데 이번에 좀 높게 평가하게 됐다. 그래서 한 줄 평은 평점은 A뿔이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은 본색을 드러낸 기동 타격대. 흔들림이 있어도 약진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도 A풀이고요. 저는 제 평가는 도끼 품은 김기동 한 번 더 진화했다. 김기동 감독이 이전에는 약간 반응을 잘하는 축구, 대응을 잘하는 축구 이런 거에 이제 특화된 감독이고 그 부분에서 K리그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에 김기동 감독이 된 뒤 가장 수모를 겪었죠. 맞죠. 예, 홈팬들 입에서 나가 네.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 부분이 김기동 감독에게는 엄청난 자극이 됐을 거고 또 겨울 동안에 선수단을 개편을 많이 하면서 본인하고 궁합이 잘 맞는 선수들 데려왔고 이제 미지수는 외국인 선수였는데 그 외국인 선수들이 하나같이 다 터졌어요. 후이즈조차도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잘하죠. 밥값을 하기 시작했고 후이즈가 사실 그때 챔피언스리그 때 PK 놓칠 때만 해도 야, 저 괜찮겠냐 했는데 최근에 페이스가 좋아서 서울은 진짜 6명이 모두 잘하는 팀이 돼버렸어요. 네. 제가 그 릴스에도 올렸는데 저 골대 뒤에서 그때 봤었거든요. 후이즈가 차기 전에 어떤 분께서 조져 이러셨는데 진짜로 조져버린 킥을 조져진 건 나였다. 근데 외국인 선수에 대한 효과를 가장 잘 보는 팀도 서울이에요. 네.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선수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 만족스러우니까. 맞아요. 그 6명 보유도 결국은 지금 결과 보면 성견지명이죠. 돌아가면서 계속 누군가가 하나씩 빠지는 타이밍인데 그때마다 돌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게 힘을 발휘했고 무엇보다 일단 김기동 감독의 리더십이 선수단에 완전히 통할 수 있는 구성들 김진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또 올해는 이제 송민규 선수가 오면서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저는 김기동 감독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분 손정범이라는 이 어린 선수를 네. 22세 이하 제도가 사장된 이 리그 안에서 과감하게 기용을 하면서 팀의 엔진을 완전히 바꿨다는 점. 거기에 이제 이승모가 깨어나면서 이게 중앙에서는 바베츠, 손정범, 이승모 이 세 명으로 완전히 리그를 잡을 수 있는 구성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은 A+ 이상의 점수가 있다고 더 주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팬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해요. 네. 일단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잘하고 있고 기존의 김진수라든가 주축 선수들이 중심 잡아주고 그리고 감독이 잘하는 선수 송민규 데려왔는데 잘하고 있고 여기다가 팬들은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것도 보고 싶거든요. 근데 송정범 선수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축구가 아닌가. 자, 이렇게 서울은 A뿔 3명 그리고 A 학점 1명입니다. 저희가 이 4명의 학점을 총합을 해가지고 나누기 4를 하면은 그 팀의 평균이 나오니까 그 평균을 저희 원투펀치의 공식 학점으로 드릴 텐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5점이 만점인데 4.375. 예, 굉장히 좋은 학점을 장학금 서울이 받았습니다. 받겠네요. 네. 장학금 받죠, 이 정도는. 예. 서울을 이렇게 매겨봤고 다음은 2위인 울산입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울산은 보내주시겠습니까? B+ 느낌이지만 A다. A입니까? 예. 예. 기대치가 바닥까지 내려갔던 팀이 이 정도였으면은 전반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석 감독이 그 역할을 보여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도 유럽이나 이런 팀들도 보면은 위기 상황일 때 레전드들이 긴급 출동해가지고 좀 팀을 구하는 그런 상황들 보는데 그게 나왔고 약간 이제 시즌을 치를수록 힘이 약해지는 거는 느끼는데 그래도 이제 그럴 때 갑자기 말컹이 부활을 해가지고 또 한번 추진력을 내주고 일단 뭐 저는 후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번 월드컵 휴식기 전까지의 울산은 A였다. 한 줄 평은 울산 팬들 김현석 감독을 추앙해도 좋습니다. 예. 저는 B뿔. 빗볼. A까지 가기에는 경기력이 좀 너무 들쭉날쭉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울산이 이제 저는 한 줄 평을 이길 팀은 이긴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팀은 이긴다. 이길 팀은 이겨요. 강팀 판독기다. 네. 근데 강팀을 못 이겨요. 울산이 지면 그 팀은 약간 강팀으로 분류해야 되는 겁니다. 예. 대전 강팀인데. 강팀 거기서 그러니까 맞히네. 대전이 제일 이상하다니까. 관리해. 또더 대전 대전. 얘기 이따 합시다. 예, 아무튼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성과는 지난해 그 패배 의식을 어느 정도 거뒀다. 네, 크죠. 그러면서 이길 팀은 이기는 위닝 멘탈리티를 회복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경기력이 매우 들쭉날쭉하고 수비가 매우 빈약하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B뿔 아니면 B에서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도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린 점은 충분히 B뿔 정도 줄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제 의견이 정확히 반영된 그래서 어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울산 B뿔 줬습니다. 빗볼. 사실 울산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가 많았어요.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아주 많았거든요. 많았죠. 근데 이제 울산이 공격 쪽에서 야고가 터지고 말컹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 휴식기 끝나면 에릭도 돌아와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격은 당연히 합격점을 줬습니다. 여기다 뭐 이동경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공격 쪽에서는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비는 믿음이 안 가요. 수비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김영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반에 뭐 김영권 부상당하고 나서 김영권 돌아오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김현석 감독이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수비는 너무 불안합니다.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기복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승 도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월드컵 휴식기 동안 김현석 감독이 수비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B뿔을 줬고요. 한 줄 평은 공격은 합격, 수비는 불합격.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다 저도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 내용이라서 다만 학점이 다릅니다. 저는 B를 줬습니다. 걱정보단 잘했는데. 네. 예.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팬들 울산이 아쉬운 점은 그거든요. 사실 지난 겨울에 영입한 선수들 중에 성공한 선수 하나도 없어요. 몇몇 외국인 선수 중심으로 영입했는데 크게 효과 본 영입이 없거든요. 여름엔 좀 울산이 힘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울산 팬들이 보면 지금 뭐 윙포드 영입해야 된다, 윙백 영입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구단이 추진하고 있는 영입은 중앙 쪽, 수비 이쪽, 특히 이제 3백 쪽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를 지금 적극적으로 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울산의 그런 것들이 스쿼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울산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스쿼드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직 그 팀으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실점 말씀을 하셨는데 수비수가 못해서 실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굉장히 수비수들을 취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직 팀이 이 수비 조직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후반기에 저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15경기는 이 뒤에 얼마나 잘할 수 있냐를 보는 일종의 이제 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울산이 이런 점에서는 좀 불안 요소를 많이 노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서우정 기자의 얘기도 정다우 기자의 얘기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왜 측면 보강을 원하는지도 알겠어요. 팀에서 왜 수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산이 현실이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됐을 때 시스템적으로 잘 갖출 수 있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는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저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재미난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 촉은 항상 똥촉이긴 하지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후반기에 대한 걱정과 기대까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산이 과연 2위를 수성을 할지 혹은 좀 순위 변동이 있을지
남아있는 일정들 한 달 뒤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총점이 평균을 내보니까 3.5입니다. 예, A 한 분, B 한 명,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B뿔이기 때문에 평균이 B뿔로 나왔네요. 3.5입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전북입니다. 전북은 좀 평가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A를 줘야 되나 B뿔을 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요? 저는 B뿔을 줬습니다. 전북 B뿔. 물론 이제 감독이 바뀐다는 것만큼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정종용 감독이 전임 감독 체제에서 좋은 것들을 이제 유산을 받아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여름에 나간 선수 이상의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반기에 너무 그 정용희 감독 체제 방향이 우왕좌왕했어요. 막바지에 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방향에 대한 오류를 잡아가면서 이제 이제 지지 않는 축구로 가긴 했지만은 뭔가 전북이 더 보여줘야 될 압도적인 힘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고민하다 삐뿔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종희 감독님 더 힘을 내십시오. 너무 즉흥 아니에요? 너무 즉흥 같은데? 여기서 응원할 줄 고민을 안 했네. 딱히 고민을 안 더 했어. 힘을 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B뿔 한 명 나왔고요. 저도 B뿔입니다. 예. 일단 수비는 안정적이라는 점은 후반기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5경기에서 할 수 있는 뭔가 보여준 수비적인 측면은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울산과 비교할 때는 완성도가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조금 더 이제 울산, 서울, 대전은 아니군요. 이렇게 세 팀이 조금 더 이제 3파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줄평은 공격만 완성되면 공격만 완성되면 결국에는 그 공격인 것 같아요. 그 한 조각. 예, 그것만 이제 전북이 조금 해결을 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콤파뇨가 뭐 돌아와야죠. 콤파뇨의 복귀 그리고 이제 영입. 윙포워드. 네, 그래서 지금 전북이 이미 뭐 스카우트가 꽤 오래전에 유럽 나가서 선수들을 많이 보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파괴력 있는 윙포워드 그리고 콤파뇨가 돌아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현지에서 나온 건 센터백 보강이죠? 그러게요. 자, 어쨌거나 지금 B뿔 2명입니다. 저는 B 줬습니다. 그냥 B. 네. 일단 한 줄 평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종용의 시행착오,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포획 감독의 스타일과 정종용의 스타일 그 사이에서 변화를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종용 감독이 방향을 서서히 잡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후반기가 더 기대되고 그리고 지금 전북은 문제되는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북이 지난 시즌 더블을 달성했다는 것 그리고 전북이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더 좋았다는 것 근데 올 시즌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B를 줬습니다. 저는요. 마음 같아서는 D를 주고 싶었는데요. 본인이 중계 들어갔을 때 실망한 경기들이 좀 왜냐면 많아가지고 나는 직접 이거를 한 사람이니까 그 그때 임팩트에 대전 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좀 내상을 입은 경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까놓고 보니까 또 성적이 괜찮아요. 3등을 하고 있고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더라고요. 무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학점은 C 학점이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야 이게 맞나 싶은데 4승 2무. 근데 노잼. 네. 전북 팬들의 마음을 너무 잘 반영한 건데. 예. 근데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근데 노잼. 전북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더 잘하고 더 재밌는 축구를 해야 되는 팀입니다. 매 시즌 우승에 도전을 해야 되는 팀이고 항상 남들보다 화려한 축구를 해야 되는 팀인데 그거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 브라질 국민들이 월드컵 우승을 해도 조가 보니또를 못하면 욕을 하듯이 그게 전북의 감독이 짊어진 무게죠. 네. 그렇죠. 평균은 3점이네요. 3점이니까 B입니다. 마치 저의 대학 학점을 보는 것 같네요. 준수한데? 나는 나쁘지 않았는데? 아직 학점이 안 나왔을 텐데. 자, 전북은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4명의 편차가 좀 있었고 최종 학점은 3점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팀은 완전히 지금 반대급부의 얘기들이 나오겠는데? 이제 4위 강원입니다. 저는 A뿔 하겠습니다. A풀 아닌 사람 손. 자, 전원이 A뿔인 것으로. 야,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원은 4.5점. 네, 최고입니다. 저는
올 시즌 전반기 최고의 팀은 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K리그에서 이 전술 하나로 이렇게 센세이션을 했던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과거에 뭐 김병수 감독이 뭐 병수볼로 조금 이제 핫했고 뭐 이정효 감독이 광주에서 전술적인 걸로 조금 칭찬을 받았지만 정말 이렇게 뚜렷하고 확실한 그리고 디테일한 전술 포인트로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뭐 기사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 축구계에서 이 정경호 감독의 이 전방 압박 전술이 엄청난 화두예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 선수, 뭐 에이전트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대회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회자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저런 게임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이 전술이 지금 10경기를 했는데 성적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10경기 기준으로 하면 6승 3무 1패예요. 찾아보니까 강원이 6라운드 이후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전술을 구사하면서도 성적까지 냈다. 그런데 강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봉을 90억 정도밖에 안 쓰는 팀이다. 요거는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반기에는 아마 강원 정도의 임팩트를 가진 팀은 없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는 한 줄 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강원이 가고자 하는 길은 K리그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K리그에서 효율이 굉장히 높은 팀, 소위 말하면 강소 클럽 이런 표현할 때 포항을 늘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최근 작년 올해를 기점으로 이게 강원으로 갈 수도 있겠다. 아까 정다호 기자가 얘기한 선수단 인건비 어느 정도 딱 선을 유지를 하면서도 계속 좀 젊고 역동적인 팀 거기에다가 정경호 감독이 보여주는 압박 트리거 그 다음에 해야 될 축구의 패턴 이런 것들이 완벽히 지금 맞아 떨어지면서 강원한테 진 팀 팬들조차도 이건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전반기 최고의 팀은 성적은 물론 서울이 훨씬 우위지만은 강원이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저도 A4 줬는데 강원 경기가 제일 재밌고 그리고 봤을 때 헉소리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기자들도 다 놀래가지고 굉장히 감탄사를 연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사실 강원 올 시즌 초반만 보더라도 득점력이 해결이 안 돼서 고생했어요. 그리고 강원 팬들 일부가 그랬어요. 정경호 나가라고. 네. 그랬죠. 네, 그런 여론이 그러니까 있었죠. 정경호 감독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좀 직선적으로 볼을 주고 거기서 압박하고 거기서 짜임새 있게 다시 공격을 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면서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경호 감독이 또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전반전이 전개됐을 때 골이 안 나올 때 그러면은 뭐 원톱 자원이라든가 전형적인 공격수를 투입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하는 전술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돌파구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강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은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한 줄 평으로 강원의 힘은 정경호와 전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최근이 아니죠. 역대 K리그에서 진짜 이렇게 혁명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이 전술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서호정 기자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시즌 중에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상상 밖의 영역인데 이게 정경호 감독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즌 중에 바꾸는 게 모험이지만 내가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정립이 되어 있으면 선수들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터키 가서 약간 훈련을 하긴 했거든요. 이 압박 전술을. 근데 이제 언제 쓰느냐가 결국 중요했는데 그 타이밍도 아주 적절할 때 네. 꺼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압박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게임 플랜이 굉장히 거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후반에 한 60분짜리 네, 그리고 60분. 30분짜리 뒤에 30분은 아부달라와 김건희로 간다. 네네. 근데 그게 상대방이 알고도 못 막는 전술이 돼버린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주말에도 강릉에 다녀왔는데 울산도 그냥 진짜 얻어맞다 끝나거든요. 맞아요. 울산도 뭐 사실 2대0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경기 양상이었고 이 6라운드부터 10경기는 정말 강원이 진짜 그냥 다 접해고 다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 실제로 성적도 좋지만 그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와 이거는 진짜 숨도 못 쉬게 하는구나. 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강원 축구는 잽을 수없이 날리는 느낌이에요.
잽도 많이 날리지만 스트레이트도 날리고 뭐 어퍼컷도 날리고 굉장히 다채롭게 날리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KO 펀치를 붕붕 휘두르는 느낌은 아니고 빠바바바 계속 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갉아먹는데 네, 네.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약간 파퀴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상대 팀들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온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원이 이 전술이 굉장히 센세이션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대응책을 갖고 나온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래도 당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선수들이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대표팀이 그 3월 갔다 오고 나서 제일 많이 본 팀이 강원 경기였고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기혁 한 명만 뽑았지만은 진짜 강원 선수들을 많이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강원의 경기력이 좋다는 거를 대표팀도 다 인정을 했고 뭐 저는 하나의 또 상징적인 사건이 생각해요. 이 팀은 어쨌든 컨셉 자체가 팀과 함께 선수를 성장시키고 그 선수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또 팀도 큰 수확을 얻는다는데 그게 양현준, 양민혁 그리고 이번에는 이기혁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K리그는 어쩔 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전북이나 대전이나 서울처럼 이미 딱 정점에 선 선수들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울산이나 이런 팀들도 그게 아닌 대부분의 팀들은 이제 데려와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델을 강원이 이제 최근에는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힘든 게 사실은 리딩 클럽이라고 해서 돈을 쓰는 클럽들은 이야기한 대로 이미 완성 단계에 있는 선수를 영입해서 전력을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강원처럼 감독의 전술이라든가 또는 선수들을 성장시키면서 팀을 성장시키는 게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번쩍하고 성적을 내더라도 다음 시즌 또다시 이걸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강원이 보여준다면 정말 이야기한 대로 K리그의 표본, 좋은 교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아부달라입니다. 아 맞아요. 이 아부달라 선수가 굉장히 싼 그 연봉을 받으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선수의 장점을 잘 파악을 하고 어떻게 쓰면 되겠다는 게 딱 지금 나와 있잖아요. 템포가 빠르고 상대의 타이밍을 잘 뺐고 정확하다라는 그 특징을 잘 잡아서 후반 조커로 사용하는데 6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6골 넣었는데 드린 유효 슈팅이 9개인가밖에 안 돼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중이 높아요. 이 출전 시간 대비 득점력은 1위니까 그러니까 정용 감독이 그래도 외국인도 쓸 줄 아는구나 라는 걸 하나 또 만들었다는 점에서 A뿔을 주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네. 전반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다들 말씀하셨으니까요. 정경호급 전술, 감동의 쓰나미.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질이 아닌 전술로. 전술입니다. 네. 예. 자, 이제 포항입니다. 저는 B 하겠습니다. 저도 잘 줘서 B. 네, B. 잘 저도 B예요. 주어서 B.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경기력 대비 좀 과분한 순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아마 박태하 감독과 내부에 있는 스스로도 인정을 할 것 같고 최근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버티고 이기는 힘을 원정에서 보여주면서 순위가 확 올라왔는데 사실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5위에 있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B를 주긴 하지만 한 줄 평을 하자면 경기력은 C, 네, 순위는 B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B 주고요. 귀신같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포항의 저력. 하지만 경기력은 이겁니다. 수비 쪽에서의 힘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호재가 7골 넣었거든요. 근데 이 팀이 여기 2골 넣었나 근데 봐요. 그 중에 PK가 4골인가 아마 네. 그렇죠.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설명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조르지가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돌아오면은 분명히 뭐 좀 나아지겠지만은 저는 근데 기성용 백업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시즌 프리뷰 때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올해 포항이 되게 힘들 수도 있다. 이게 스쿼드가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고 이게 정돈이 제대로 안 되면은 올해는 팀 빌딩하는 시즌으로 삼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그렇게 가고 있고 그나마 뭐 전반기의 소득이라고 하면은 그 젊은 센터백 김호진 그 선수를 발굴한 부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빡빡하고 타이트한 K리그에서 그 순위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항의 굉장한 저력이다. 저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포항 스쿼드 자체가 뭐 울산이나 전북처럼 도전할 수 있는 스쿼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의 파이널 A에서 떨어지지 않고 전반기를 마쳤다는 거는 역시나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라는 부분이 드러나는 네. 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항이 강하다는 거의 목표가 이제 사실은 우승은 아니죠. 그렇죠. 네. 뭐 코리아컵 같은 단기적인 승부에서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리그에서는 사실 이제 우승과는 꽤 거리가 이 포항 팬들은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냉정하게 그 잘못 생각하시는 냉정하게 거라 봐야죠. 생각하고요. 예, 파이널 A 유지하는 거는 충분히 포항의 아주 현실적인 목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인정해야 되지만 경기력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후반기에도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포항 팬분들은 당연히 경기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우리가 최근 리그 몇 년간을 살펴보면 수원은 강등됐습니다. 서울도 강등 위기를 겪었어요. 심지어 전북, 울산도 강등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은 늘 안 겪었고 올해에도 겪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을 겪지 않는 것만으로도 포항 팬분들은 지금 물론 만족하지 않으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안도감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포항의 저력이라고 아까 전에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포항의 경기력은 2순위가 아니에요. 사실 포항은 그렇죠. 네. 경기력을 짚기 시작하면은 많이 짚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사실 저는 그 포항의 빌드업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기성용 선수도 사실 기성용 선수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탈압박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압박이 들어왔을 때 포항이 수비 쪽에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이우재를 향해 쌀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우재 선수가 7골로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지만 다른 득점원은 있는가? 이우재는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경기력은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기력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결과는 거짓말을 합니다. 경기력이 나빠도 딸깍하면서 결과를 가져오는 팀들은 있어요. 근데 경기력은 나중에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이 지금 저력을 발휘하면서 5위에 위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경기력 개선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포항은 어쨌든 이 팀은 뻔하거든요. 예산이 뻔하고 우리가 다음 시즌에 어느 수준의 팀하고 상대 팀들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데 포항은 지금 뭐 10수년째 계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그 계획을 갖고 고민하는 팀이고 그래서 제가 드릴 얘기는 그거예요. 올해는 포항 팬들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겨내야 다음 5년, 다음 10년을 그 기대할 수 있는 변화를 올 시즌에 이렇게 해놓고 갈 수 있다. 은근히 잔인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참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 버텨야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정다우 기자 얘기한 대로 이제는 한 번 삐끗하면은 그냥 2부로 내려가요. 위험하죠. 형제 구단인 전남 지금 2부 간 지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포항 팬들이 여기서 조금만 관대하게 보라는 건 아니고 경기력이 부진하면 질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 팀에 대한 어떤 아량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버리지면 안 된다. 네. 예. 역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C 학점 줬습니다. 딱 기대치만큼 함. 그러니까 저는 학점의 기준이 C입니다. C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포항이 제 모든 평가의 기준입니다. 포항보다 이제 기대치 대비 잘했으면은 C 위로 가는 거고 포항보다 기대치 대비 못했으면 밑으로 가는 겁니다. 예, 포항이 딱 기준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하고 방송하지 말래요. 잔인하고 냉정하고 이 저는 사람들 빼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포항이 2.75입니다. 예, B 학점 약간 아래쪽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제 6위 인천입니다. 삐뿔. 삐뿔, 저도 삐뿔. 삐뿔. 네, 저도 삐볼. 나만 계속 안 좋구나. 아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냉정한 저는 B입니다. 거지. 예, 제가 가장 조금 짜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B입니다. 그럼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한 줄 평 승격 팀이 이 승격 팀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승격 1년 차인데 뭐 6승 했고요. 그리고 뭐 봤을 때 경기력 밸런스도 그래도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수비 쪽이 조금 불안할 때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팀 완성도가 좋고 그리고 이제 데려온 선수들이 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잘해요. 제 한 줄 평이 그런 네. 부분인데 서재민, 이청용 영입하길 잘했지. 페리어도 잘하잖아요. 페리어, 잘하고. 이비자. 네, 다 잘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결정적인 그거였다 생각해요. 인천도 경기력적으로 되게 답답했는데 한 10라운드를 기점으로 살아난 게 윤정환 감독이 가감하게 빌드업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맞아요. 좀 포기를 했죠. 수비 조합에서도 작년에 완전히 국밥이었었던 김건희 선수를 배제를 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또 이 김건희 선수가 돌아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윤정환 감독이 작년에 어떤 2부 리그에서 영광에 머물지 않고 계속 뭔가 이 변화를 시도하는 감독이라는 점 이것도 좀 그래도 팀에게 긍정적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삐뿔 줬습니다. 네. 한줄평은 돌아온 인천 무고사는 건재하다. 저는 무고사라는 존재가 인천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인천이 승격팀이잖아요. 그리고 인천의 문제점은 인천의 빌드업 과정이 너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K리그2에서 절대 강자였기 때문에 그 빌드업 통한 건 뭐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미 K리그1 팀에게 다 알려져 있고 K리그1 팀에게는 안 통합니다. 근데 윤정환 감독이 이것을 변화를 줬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인천은 경쟁력이 있구나. 거기다 영입한 선수들도 효과를 보는 장면들이 나왔고 페리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무고사는 건재하다로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무고사도 저는 의문스럽게 봤거든요. 왜냐면 무고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예.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무고사는 또 무고사예요. 진짜 한 10라운드까지 무고사 때문에 버텼어요. 네. 무고사 때문에 승점 벌었고 근데 그 기간이 없었으면은 인천이 생각보다 초반에 무너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버티고 빌드업 바꾸고 이제 페리어, 이청용, 뭐 이비자 이런 선수들이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딱 중심 역할을 해주니까 뭐 서재민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지금 진짜 인천에서 너무 제일 많이 뛰고 중요한 선수고 네. 인천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유효슈팅 7개 7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김천 원정 가서 또 3대 0으로 쾌승을 거뒀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저는 B약점을 줬는데 저는 한 줄 평은 이청용, 이명주, 서재민 렛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원 조합이 정말 맛돌입니다. 예. 이 축구 잘하는 선수들 플러스 지금 전반기 최고의 에너자이저가 딱 합쳐지니까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예. 인천 축구 잘합니다. 이케르, 이비자를 추천해줘서 고마워. 그걸로 충분해 이케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내보니까 3.375. 예, B뿔 3명에 B 1명이니까 3.375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위에 올라 있는 안양입니다. 저는 안양도 삐뿔입니다. 전 A 하겠습니다. 오, 예, 학점들을 다 얘기해 보죠. 네, 저는 B입니다. B뿔 A, B, 저는 B. 예, 그러면은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4. 인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예, 그러네요. 오,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군요. 네. 역시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자,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유병훈 감독 많이 하고 유병훈 감독 되게 높이 평가하고 그 기대치에 맞는 걸 했다고 봐요. 특히 이 마지막에 한 몇 경기 때는 토마스도 없고 마테우스도 퇴장으로 빠졌었고 뭐 굉장히 악재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버텨냈고 결국 이제 15라운드 제주 원정에서 승리 거둔 거 그런 점을 볼 때는 유병훈 감독의 능력이 잘 발휘됐다. 근데 제가 했던 기대치에 딱 거기까지 해준 것 같아요. 예, 그 이상을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한 줄 평은 병훈이 형 사랑해. 병훈 형 사랑해. 예, 힘내. 사랑까지요? 예. 좀 더 힘내. 힘내야 될 사람이 좀 많네요. 정용 형도 힘내야 아니, 되고. 정용용 감독님은 제가 채찍으로 힘내세요라고 한 거고 유병훈 감독님은 진짜 좀 알겠습니다. 안쓰러움 그런 게 이 정도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예. 예. 저는 뭐 A 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저는 구단 기대치, 네. 규모, 쓰는 돈 그걸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양은 뭐 리그에서 거의 가장 적은 수준의 예산을 쓰는 팀이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1부 리그에 정착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너희 이제 1부가 맞구나. 너희 이제 일부가 맞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1부에 어울리는 경기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병훈 감독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굉장히 다채로운 전술도 실험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결과는 챙기고 간다. 이게 사실 이 정도 규모 팀들에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뭐 물론 광주가 흔히 말하는 지금 꼬라박고 있지만 뭐 안양 같은 팀이 정상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근데 안양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리그에서 균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뭐 A를 줘도 아깝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B 줬습니다. 아쉬운 무승부 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런데 골은 누가? 제가 안양 팬이다 보니까 안양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게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이라든가 감독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에요. 그냥 클럽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상황과 클럽이 구축한 전체적인 클래스의 아쉬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못다 떠난 자리를 엘크라노로 영입하면서 메웠지만 엘크라노가 득점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는 아니잖아요. 물론 연계도 해주고 헤더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스피드도 뛰어난 편은 아니니까 아쉬움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팀을 보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유병훈 감독이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커 문제 돼? 그러면은 야 제로톱을 한번 써봐? 야 근데 안 돼? 그러면 후반전에는 뭐 전북 상대로 센터백 2명을 투톱으로 기용해봐? 그래서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어떻게 해서든 버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유병훈 감독의 놀라운 전술이라고 생각하고 용병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안양의 벽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네. 높은 점수를 주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여름에 공격수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해결사가 한 명 들어오면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승부가 8경기거든요. 선제골 넣어도 무승부 되는 경기가 은근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양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골을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실 측면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건주, 최현우, 아일톤, 유키치 물론 유키치가 부상으로 나갔다 떨어졌지만 측면에 쓸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전방 자원만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안양은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가 보강이 되면은 더 승수를 쌓는 게 좋아질 거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지만 안양의 현실은 공격수를 영입하려면 누가 떠나야 됩니다. 그게 너무 누가 아쉬워요. 떠나서 재정이 음. 마련이 돼야 공격수를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안양이 그런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핵심 선수가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결정을 하고 그 수익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안양이 지혜를 모아서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안양이 한 번 더 깨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아요. 안양의 현실을. 안양이 잘하고 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한 단계 더 도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확실히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는 시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처럼 정말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기서 더 잘할 수는 없다. 최대치다 이게. 이미 최대치다. 저 정도 하면 근데 잘하는 정말 건 맞아.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 저는 저기서 물론 아쉬우신 팬들이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저는 진짜 그 욕심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저는 합니다. 안양 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독특한 팬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패해도 좀 일시적으로 부진해도 안양 팬들은 자신의 선수들, 자신의 코칭 스태프를 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중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감독이 선수 교체했을 때 전술적으로 변화해 줬을 때 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팬들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용병술이나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들은 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유병훈 감독은 그런 부분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유병훈 감독이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쓰는가 이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팬들 입장에서 아 여기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서 교체할 때 왜 이렇게 교체하는가? 아 그럴 수밖에 없어. 제주전 같은 경우에도 엘크라노 빼고 김훈 넣었을 때 아 이제는 전방부터 압박하고 많이 뛰게 하고 전환 속도를 높일 생각인가 봐.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병훈 감독의 용병술이나 전술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한 끈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경기를 무승부로 끝나니까 저는 K리그 1에서 이제 정경호 감독하고 유병훈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두 사람은 좀 다르죠. 정경호 감독은 전 되게 혁신적인 정말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수가 높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은 이제 그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못 따라왔을 때 이제 좀 오류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유병훈 감독은 혁신까지는 아니지만 이 팀이 처해 있는 현실을 맞추면서 함께 한 계단씩 올라가는 네.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결국은 한 1년 지나고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 보면 팀이 이만큼 성장해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감독의 생각. 그래서 정경호 감독 봤을 때는 전술가 느낌이 나요. 전술가 느낌이 아니고 전술가죠. 네. 근데 이제 그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유병훈 감독 보면 생존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저도
B약점이고요. 오, 많이 주셨네. 많이 주셨네요. 네, 역시 반대하시네. 간단하겠습니다. 반대하신데. 예, 예, 잘하고 있잖아요. 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병훈의 싱크빅. 예. 창의성이 또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경기는 역시 전북과의 경기였습니다. 예, 비겼지만은 방패로 그냥 뚜까 패려고 했던 예. 앞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게 중계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뭔가 일상적인 일들, 뭔가 특이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변수가 나오려고 하면은 아무튼 굉장히 재밌어야 또 재밌어야 도파민이 된다는 높거든요. 거죠. 예. 재밌어야 돼. 그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야, 감독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저런 수밖에 못 나냐 이런 식으로 욕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드디어 유병훈 감독은 미쳤는가 좀 뭐 이런 얘기 달려. 나오는 거죠. 야 저런 저 올린다 저거 이러는데 유병훈 감독은 반응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거를 이러면서 안양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전북이 그렇게 했으면 조이제를 전반에 그렇지. 올렸어. 재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건데 안양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해도 충분히 인정받기 때문에 이제 유영 감독은 조금 운신의 폭이 넓죠. 예,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양 정말 칭찬받아야 됩니다. 예, 이제 8위 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는 학점을 어떻게들 주셨습니까? 저 제주 B 줬어요. B. 네. 이게 한 줄 평 얘기하면은 정상궤도로 서서히 전진 중. 예. 그래도 공격은 답답해 이거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안양하고 제주 보면서 짜임새를 갖추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워낙에 측면 쪽으로 방향 전환 자체도 너무 좋고 그 세레스틴이 수비 중심을 너무 잘 잡고 있고 그래서 체계를 잡고 있고 정상 궤도로 오르고 있구나. 문제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까 전반전은 박스 안에 슈팅이 없어요. 남태희도 내게 봐도 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연계해서 들어가면서 박스 바깥쪽에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김정훈 골키퍼에게 막히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전 가까이에서 득점 기회를 만드는 건 득점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전 가까이에서 슈팅 기회라든가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술을 짜는 거예요. 공격 전술을. 그런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미드필드 플레이에 관여해주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다가 자기의 솔로 플레이에 의해서 박스 바깥쪽에서 그냥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골키퍼에게 막히는 장면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네게바는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후반전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졌어요. 박스 안쪽 플레이를 늘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스 안쪽에서 골을 넣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주도 매번 똑같은 얘기해서 죄송한데 확실한 이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게 좀 반복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불안감이 생겨가지고요. 네. 자, 일단 송영주 해설위원은 B 학점. 저도 B입니다. 네. 한 줄 평은 정다워가 팀을 구했다. 정다워. 다크나이트. 정다워.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감이 되게 컸고 그 기대감에 훨씬 못 미쳤는데 그 3월 A매치 앞두고 강원 원정에서의 실망스러운 경기에 정다워 기자가 아주 한 칼을 날리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팀이 정신을 차린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기대감이 꽃을 활짝 피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코치로서 20년을 넘게 살다가 이제 감독이라는 세상으로 첫 발을 들이밀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또 잘 극복한다면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제주가 무슨 얘기 듣는다면 야 저걸로 벤투 축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도 감독의 세계에 완전히 적응을 하면은 제주는 좀 더 이제 기대감이 개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B입니다. 예. 한 줄 평은 방향성은 오케이. 완성도는 아직. 방향성은 확실히 보입니다. 어떤 축구를 하겠다는 게 조직력도 괜찮은 편이고요. 색깔도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고 하지만 역시나 경기에서의 기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수비가 굉장히 잘 되면 공격이 안 되고 공격이 좀 되면 그날은 또 수비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서우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코스타 감독이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네. 시행착오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건 유연함이 있다. 이 벤투 감독보다 훨씬 부드럽다. 그래서 그 사고의 폭이 훨씬 넓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 휴식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팀을 만들 시간이 있어서 저는 그게 제주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라이커는 바꿔야 되겠죠. 그게 이제 좋겠죠. 근데 네게바 선수가 최근에 잘하니까 득점력까지 조금씩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게바는 진짜 잘하더라. 정말 잘해요. 네게바 정말 좋은 선수 잘 이런 데려왔습니다.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네게바는 진짜 해장국
밥 먹다가 옆에 있으면 앉아 있을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이에요. 근데 뛰는 거 보거나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정말 와. 잘해요. 야, 힘 있고 빠르고 또 기술도 좋고 네. 최근에는 또 마지막 디테일도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희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했는데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골도 그 이후로 넣고 뭐 어시스트도 더 많이 하고 하니까 제주는 저는 우리 개막전에 예측한 대로 파이널 A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다. 도전할 수 있는.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C+ 줬습니다. 후하시네요. 네. C 플러스면 뭐 사실 이건 B 플러스. 예, 거의 B에 가까운 C+인데 예, 역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작년보단 확실히 낫다. 예. 여러 사람 죽이네요. 아니 이야. 맞잖아요. 작년보다 훨씬 나요. 예. 재작년보다도 아닌가요? 그만해. 2.875입니다. 평점을 이제 내보니까 2.875. 예, 제주가 B 학점이 3명, 제가 10%를 주면서 2.875가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자, 9위 부천입니다. B볼. 저도 삐뿔. 제가 B뿔, B, C뿔에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한 팀이에요. 근데 뭐 저도 B뿔 가겠습니다. 네. 저는 B입니다. 오, 아주 최고의 학점을 주셨. 그래서 일단 평균 내보죠. 인천하고 안양하고 똑같은 3.375네요.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한 줄 평으로 얘기할게요. 일관성은 배신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영민 감독은 자신이 해온 선수들과 해왔던 그 축구를 일관되게 지켰고요. 어떤 뭐 위기가 와도 뭐가 와도 저는 그게 결국은 벌 수 있는 승점을 벌어줬다고 봅니다. 저는 승격은 괜히 한 게 아니지. 음. 뭐 지난해 부천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구성원들도 그렇고. 뭐 사실 리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양처럼 딱 정해져 있는 팀이잖아요. 규모가 맞아요. 더 올라갈 수 없고. 근데 지금 전반기에 15경기에서 4승 5무. 충분히 잘했죠. 아주 잘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A도 생각을 했지만 그러기에는 또 이제 승점이 안양과 비교하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9위니까. 네. 예. 아쉬운 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입한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터지고 있어요. 패트릭 정도 그리고 김상준 역할 좀 해주고 있고 가브리엘이 중요할 때 이제 골 한 번씩 2번 넣어줬고 나머지 영입 선수들은 좀 아쉽다. 난 바산이도 올 시즌은 좀 아쉬운 것 바산이는 같아요. 올 시즌 조금 네. 아쉽죠. 부상들도 있었죠. 좀 있고 네. 하다 네. 보니까. 예. 저는 삐뿔 줬는데 K리그 1의 첫 등장 경쟁력을 갖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 감정 제 느낌 얘기를 좀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제가 부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쪽도 안양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감독의 전술은 다르고 그리고 부천은 부천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아마 감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천 같은 경우도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팀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뛰고 부딪히고 여기다가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은 올 시즌 팬들을 충분히 흥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첫 경기부터. 전북 잡으면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 홈에서 첫 승 거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 부천은 팬들을 흥분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K리그 1에 처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쟁력 팀으로서 아니면 팀의 흥행적인 측면에서 보여준다는 건 저는 이건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문제죠. 네, 그건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한 2경기를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는 경기력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뭐 평가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거고 팀 전체 운영이라든가 어떤 팬 문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한다면은 부천은 좀 거기서는 마이너스가 있겠죠. 네. 네, 그거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부천의 B학점입니다. 저는. 그리고 한 줄 평은 체급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몸 비틀기.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정말 적은 예산과 한정된 그런 선수층을 가지고도 요소에서 승리들을 따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홈 첫 승이 없다라는 게 사실 저도 C와 B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포항을 홈에서 이기면서 이제 또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에 B학점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10위입니다. 문제의 팀이 나왔네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대전. 전 D죠. F를 못 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즌 중이기 때문에. 시즌 종료 시점에서 만약에 이 위치에 있는데 평가를 했다면 F를 줬겠죠. 자 일단 D입니다. 두 분은 저는 F요. F.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네요. 아직까지 못 정했는데 F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F요. 이거 저는 웃으면 안 돼. 내가 웃으면 안 간대했는데 돼. 내가 웃으면 안 돼. 간대했어. 아니 아. 이거 그 평점을 매길 때 12팀을 일단 순위별로 이렇게 쭈르륵 적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떠오르는 팀들부터 제가 평점을 매겼어요. 근데 가장 먼저 평점을 매긴 팀이 전 네, F는 대전입니다. 빵점 아니야? 빵점이죠. 빵점이죠. 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은 0.25점.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분명히 서울을 잡고 울산을 잡고 할 때에 줬던 그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왜 또 마지막에 이렇게 와장창 무너졌나? 네. 사실 대전은 저희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비중 있게 언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F를 줬는데 한 줄 평이 이비방정 제가 죄송합니다예요. 왜냐면은 제가 우승 후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도 말하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고 송패를 내고 송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야 대전 비상이다, 대전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근데 야 그 정도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가 맞았어요. 홈에서 무승할 줄 몰랐습니다. 네. 대전은 틀이 안 잡힌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걱정이 더 좀 많이 돼요. 그래서 대전은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입이 방정이에요. 저의 한 줄 평은 은행이니까 신용 중요하지. 그래도 결단할 땐 결단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취재를 해도 딱히 내부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기대치에 훨씬 밑도는 게 결과가 나오면은 요즘에 K리그 인정사정 없잖아요. 없죠. 근데 분위기는 없어요. 대전은. 그 이해는 해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등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는 없으니까. 시즌이니까.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어쨌든 와서 본인의 대전 2기를 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은 그 나쁘지 않았었으니까. 준우승했으니까. 저는 결단까지는 아니지만 경고의 신호음은 줘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팬들이 외치면은 감독도 위기인 걸 알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구단에서 더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나. 뭐 하는겨? 빵만 살게요? 전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틀이 안 잡혀 있어. 저는 대전을 보면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경기 달라. 뭐 하는 거지? 경기 안에서도 뭘 하는지 모르겠고 팀의 방향성도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고 감독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다. 그냥 선수 욕심은 많다는 것만 알겠다. 그래서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이 이제 선수 연봉이 200억을 썼거든요. 이적료를 더하면 말도 안 되게 늘어납니다. 엄청난 돈을 썼어요. 월드컵 끝나고 K리그 1 재개되면 대전 가서 현장에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면으로 봐서 문제인 건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내가 지금 화면으로 봐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지. 제가 대전 직관을 올 시즌엔 간 적이 없거든요. 네. 직접 가서 한번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이제 강릉에서 강원대 대전 경기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경기 후에 인터뷰가 사실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황선홍 감독이 그래도 하고자 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거기서 이제 두 번의 득점 기회가 있었다는 걸로 하고자 하는 대로 했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날도 사실상 엄청나게 뚜까 맞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거를 차치하고 그 경기의 양상이란 걸 봤을 때 전혀 그 지난 첫 번째 로빈과의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강원의 압박에 똑같이 고전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풀어 나오질 못했는데 하고자 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전이 그 경기에서 아까 얘기한 강원의 공격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세컨볼에 대해서 우르르 달려들어서 압박하고 전방에서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안 통했어요. 전혀 안 통했어요. 전혀 안 통했어요. 전혀 안 통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만약에 저게 진짜로 현실 인식이라면 물론 아직 승점차가 크지 않지만 대전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근데 황선홍 감독이 진짜 1라운드부터 인터뷰를 보면 준비한 게 잘 안 나왔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한 5라운드까지 경기 후 똑같은 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뭐
준비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 식의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고 최근 인터뷰 보면 뭔가 뜻하는 대로 돌아가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엔 결과론적으로는 다 안 돌아간 거예요.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돌릴 것인가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부천 예산 4배, 성적은 그 아래로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4배가 아닐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대전이 뭐 당장의 목표 우승이라고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K리그에 리딩 클럽이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팬들을 어떻게 해서 경기장에 더 오게 할 것이며 어떤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 한두 경기 지지만 뭔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은 갈 텐데 분명히 대전이 이긴 경기 의외의 승리를 놀라운 승리를 거뒀었잖아요. 이 15경기를 치른 동안. 서울 근데 경기도 그렇고 그게 연속성이 거의 안 간다니까요.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됐다가 아니라 준비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한 번은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기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방금 전에 서호정 기자가 얘기를 했던 팬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줄 것인가, 팬들이 왜 경기장을 안 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진단을 좀 잘못 내리고 있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예. 처참하네요. 지금 4명 중에서 3명이 F학점이고 1명이 D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0.25입니다. 학사 경고네요. 학사 경고. 학사 경고. 네. 학사 경고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쌍권총인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2학점 받은 친구는 아무도 없거든요. 예, 0.25는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요. 자 그러면 11위 김천의 순서입니다. 김천은 평점들을 어떻게 매기셨습니까? 저는 C 하겠습니다. 저도 C입니다. C, 저는 김천 D에 있습니다. D. 예, 이번에 드디어 제가 최저 학점을 벗어났네요. 저도 C를 줬습니다. 한 줄 평들과 평가들을 들어볼까요? 저는 뭐 어차피 강등, 동기부여가 관건 이렇게 했는데 강등이 결정난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리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D를 줬습니다. 네. 저는 올해는 누구? 올해는 누구? 또 김천이 지난 몇 년간 이제 계속 선수들이 가서 성장하고 또 발전해서 조금 더 좋은 팀으로 이적하는 그 발판으로 마련하는 팀이 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더한 것 같아요. 발사대. 네, 올해는 정말 그 발사를 위한 근데 그것도 사실 잘하는 거죠 선수들이. 네, 좋은 기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실제로 몇몇 선수들은 김천에 소속되어 있지만 전역 후 거치에 관심이 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뭐 B클럽에서 관심이 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 그 선수들에게는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본인이 개인이 잘하면 뭐 팀도 잘 되는 거고 하니까 뭐 전반기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몇몇 선수들은 그래도 좀 눈에 띄긴 했다. 저는 순위보단 경기력 괜찮은데 네. 김천이 이게 8무로 조롱받았지만 8무라는 건 그만큼 이길 기회가 많았었다라는 네, 그렇죠. 얘기이기도 해요. 질 기회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 8무 중에서 5번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는 주승진 감독이 하는 축구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 변준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팀 경기력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었고 지난 15라운드 그 전북전 같은 경우도 저는 김천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기들이 많은데 뭐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해도 예. 역할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C학점을 드렸고 한 줄 평은 쉽게 지지 않는 팀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15라운드 중계 방송을 하고 왔는데 뭐 결과적으로 티아고한테 한 골 먹으면서 극장골 먹고 패배를 하긴 했지만 사실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든 팀은 어디냐 하면 김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천이 역시 그런 특수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승진 감독 역시나 풀타임으로 프로 감독하고 있는 건 첫 시즌인데 굉장히 좀 잘 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C학점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최하위까지 건너왔네요. 광주입니다. 광주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저는 F예요. F. 네. 학점 안 줘도 되나요? 제적 이런 거 되나요? 자 F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F 예, 하겠습니다. F. 예. 저도 F요. 저는 한 줄 평. 어쩌스까잉.
끝. 저는 예견된 참사. 일단 버텨라. 저는 논외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아니- 사실 원래 F였어요. 예, F였는데 그리고 광주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으니까요. 측은해요. 아 그럼요. 측은하지만 이 정도밖에 못하나? 그래도 일부 리그에 이렇게 머물렀던 팀이고 또 재계약을 하면서 선수들도 남았고 했는데 저는 광주 팬들이 솔직히 선수단보다 광주 팬들이 더 측은합니다. 왜냐하면 광주 힘들죠. 팬들은 팬들은 죄가 없어.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화도 안 내고 있잖아요. 참고 있잖아요. 제가 인천전 중계방송 갔다 왔거든요. 세 번째 골 먹고 나서 인천 팬들이 포진환 하니까 광주 광주 팬들 팬들이 같이 리버스 포진환을 했어요. 같이 포진환을 그냥 하더라고요. 우리는 해탈한 상황이야 이미 이러면서. 팀이 항상 그렇잖아요. 팀이 나락으로 가면은 팬들이 유쾌해지거든요. 광주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질 수 있죠. 질 수 있고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축구에서 중요한 게 잘 지는 거잖아요. 근데 못 져도 너무 못 지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안 좋게 질 수는 없는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물론 스쿼드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스쿼드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로 무너지는 건 이거는 일부 리그에 있을 그게 아니다.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우리가 패배하는 걸 보면서 패배를 했다는 표현이 있고 무너졌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팀 전체적인 흐름상 악순환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더욱더 나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광주 얘기는 길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로써 희망을 줘야 되고 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좋아질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요. 지금 페이스면은 뭐 90 몇 골 실점이거든요. 에, 지금 평균이면. 이게 K리그는 다득점이 순위 결정에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승점이 같았을 때 광주한테 몇 골 넣느냐가 나중에 뭔가 좀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죠. 광주가 이렇게 최하위를 해도 강등되지 않고 기회를 한 번 더 얻으니까. 그렇죠. 예, 뭐 저만 이제 그 한 줄 평을 안 남겼네요. 예, 하세요. 전력의 한계를 감안해도 너무 약했다. 예, 뭐 다들 대동소이한 그런 네. 감상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팀을 학점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학점으로 재정의한 순위가 있습니다. 학점으로는 강원이 우승입니다. 전반기 우승 4.5점. 서울이 그 바로 아래쪽에 있고요. 4.375. 그리고 3위가 울산 3.5입니다. 그리고 공동 4위가 인천, 안양, 부천. 예, 이렇게 3.375. 그 아래쪽에 전북이 3점이고요. 포항이 2.75. 제주가 포항보다 높네요. 제주가 2.875, 포항이 2.75. 그 아래쪽으로 가면 조금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김천이 1.75로 10위, 대전이 0.25로 11위. 예, 광주는 없습니다. 그냥. 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TMF 조정순입니다. 예, 이에로처럼 TMF 랭킹을 저희가 한번 매겨봤는데요. 예, 구독자 여러분 역시 저희에게 여러분 나름의 학점을 매겨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선물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희 출연자 개인 소장 선물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